봅시다. 마지막 단원이죠. 마지막 단원인데 일단 제가 유형 딱 8개 정도만 할 거야. 8개 정도만 할 테니까 집중을 잘 해주시고 자, 먼저 여러분들 13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법칙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자, 먼저 용어를 좀 정의를 하면 내가 무언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하는 걸 수학에서 시행이라고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무언가 행동, 액션을 취하면 결과가 따라오죠. 그걸 수학에서는 이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시행을 하면 사건. 어떤 제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소위 말하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사건, 사고에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났다는 의미고. 자, 그럼 두 사건, 그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고요. 제 주머니에 노란색 사탕 2개가 있고 빨간색 사탕이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제가 노란 사탕 또는 빨간 사탕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5가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란 거 2개 중에 하나를 뽑든지 빨간색 3개 중에 하나를 뽑겠죠. 노란색이면서 빨간색인 사탕은 없겠지, 내 주머니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때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가지수가 m개고 B가 일어난 가지수가 n개라고 하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대로 두 사건을 자연스럽게 더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 그 접속사를 잘 보시면 또는이죠, 또는. 또는으로 연결이 돼 있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합의 법칙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두 번째 곱의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자, 각각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n이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좀 말이 애매합니다. 여기서 동시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잇따라, 연속적으로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랑은 아까 제가 사탕의 예시를 들었는데 사탕이랑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게 노란색이면서 빨간색일 수는 없는 거죠. 노란색 사탕이면 노란색 사탕인 거고 빨간색 사탕이면 빨간색 사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엄마 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걸어서 가시는 분도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스를 갈아서 타고 간다라고 해볼게. 이게 우리 집이야.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버스가 2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다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이때는 곱하셔야 됩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버스를 타면서 이 버스를 탈 수 있지. 그리고 이 버스를 탄 후에 이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겠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타임라인이 동시라는 말이 아니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고배 법칙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합의 법칙을 쓸 때랑 고배 법칙을 쓸 때는 구분이 되실 거야.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게 문제가 없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접속사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은 or고요. 이쪽은 동시에 A 그리고 B니까 and라고 받아들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or랑 and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이고,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A 스텝이 너무나 쉬운 관계로 바로 B로 넘어가자. 그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만 몇 개 한번 살펴볼게. 그리고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서 배경 지식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고 879번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잠깐만. 제가 왜 이렇게 나를 못 쫓아오는 것 같지? 보이나? 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5의 배수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죠. 근데 둘 다 더했어. 더하면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죠.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10이 되는 경우, 맞습니까? 주사위 두 개의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인데 주사위 두 눈의 수의 합이 5이면서 10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5이면서 10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냥 더하면 되겠지. 여기는 노가다예요. 그럼 두 개를 던졌어. 주사위 두 개 던졌는데 더해서 5 나온대. 그럼 1, 4가 나오거나 2, 3, 3, 2, 4, 1 네 가지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10이 나오는 경우는 4, 6, 5, 5, 6, 4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는 7 써주시면 되지. 맞습니까? 주의하실 점만 제가 말씀드릴게. 7가지라고 쓸 필요 없습니다. 7개라고 쓸 필요도 없고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숫자만 쓰시면 돼. 단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4가지, 3가지라고 쓴 거고 답은 7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인데 이 주사위랑 이 주사위가 4, 6이 나오는 거랑 6, 4가 나오는 건 엄연히 다른 경우죠. 다른데 5, 5는 둘 다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 5, 5, 2 개 아닙니까? 두 개일 리가 없지 않아? 5, 5면 둘 다 5가 나와야 되잖아.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고. 됐죠? 자, 노동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유형. 자, 여기서는 틀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연수 XYZ다라고 했습니다.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노동하라는 얘기거든. 하나씩 다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기준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문자가 여러 개면 기준을 잡는 게 개수가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자연수인데 Z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케이스 분류가 편한 게 얘를 기준으로 하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20까지면 굉장히 많지만 앞에 개수가 3이면 몇 번 안 해도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노동.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Z가 1일 때를 보면 X 플러스 2Y가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이거 3이니까 넘기면 17이죠.
그 다음엔 또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 y를 기준으로 해야겠지. 자, 이건 암산을 좀 합시다. xy 순서쌍이 그럼 y가 1이면 15면 되겠고요. y가 2면 13이면 되겠고, y가 3이면 11이면 되겠고, 이렇게 나가겠지. 어디까지 나갈까 생각해보면 암산 8, 1 맞지? 자, 그럼 z가 1일 때 이게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z를 하나씩 크게 가져가는 거야. z가 2다 라고 하면 이게 14니까 y가 1이면 12가 되면 되고요. y가 2면 10이 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될까요? 6까지 되겠죠. 자연수니까 7은 안 됩니다. 자, 이게 몇 가지야? 6가지. 자, 그 다음에 z가 3이다 라고 하면 x 플러스 2y가 11이 나와야 되니까 y가 1이면 9고요. 또 어디까지 될까? 5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섣불리 당신들의 규칙을 임의로 정해내시면 안 됩니다. 8, 6 다음은 4겠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여기 노가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 z가 4면 이게 8이고, 그럼 y가 1일 때 6이 되겠고, y가 2일 때 4가 되겠고, 3일 때 2가 되겠고, 4일 때 0이니까 더 이상 안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거의 다 온 것 같아. 자, z가 오면 x 플러스 2y가 오니까 1일 때 3, 2일 때 1 맞니?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그 다음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z가 6이잖아. 6이면 x 플러스 2y가 2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안 되죠. 그럼 8, 6, 5, 3, 2 더하시면 되겠네. 24 나오지? 24. 자, 그럼 제가 지금 풀지는 않겠으나 바로 밑에 있는 부등식은 x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y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x가 좋겠죠. x가 좋겠죠. 개수가 더 큰 애를 기준으로 하시면 편안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대표형 886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10의 자리가 있겠고 1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니까 8의 양의 약수면 뭐뭐 있니? 1, 2, 4 8 이렇게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인데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뭐가 나와야 되죠? 짝수면 1의 자리가 0, 2, 4, 6, 8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지. 이 경우에는 합의 법칙이 아니죠.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4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5가지인데 이 같은 애는 동시에 와도 상관이 없죠. 그럼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1, 2, 4, 8 4가지 중에 하나 쓰고, 뭐 예를 들면 2가 왔다. 1의 자리는 0, 2, 4, 6, 8 5가지 중에 하나 쓰고, 자, 예를 들면 8이 왔다. 여기 똑같은 숫자가 와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곱하시면 20가지가 나오겠지, 당연히. 이걸 더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곱하면 되겠지. 자, 이 약수의 개수는 또 왜 나왔어?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라고 하자.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자, 약수의 개수 구하여라 라고 하면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되죠. 72는 8, 9, 72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니? 지수에다가 다 더하기 1 해서 곱하면 되지. 그럼 A는 3 더하기 1에다가 2 더하기 1 곱하면 될 것 같아요. 12개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120은 15 곱하기 8이죠. 15 곱하기 8. 8 곱하기 15. 자, 그럼 얘가 소인수분해를 한 거고, 지수에다 다 플러스 1에서 곱해주시면 되지. 3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자, 이거 4, 4, 16. B 빼기 A. 4. 개 쉽지 않니? 아, 나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너무나 쉽다. 너무나 쉽지만 여기서는 딱 지불하기랑 색칠하기를 잘하면 되니까 드디어 나왔다. 지불하기. 자, 이 부분만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다라고 나왔습니다.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머니에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2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2개가 있으면 지불 금액을 한번 봅시다. 이 문제의 대부분이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당신들 편의점 좋아하지? 맨날 가지? 아, 요즘은 근데 카드로 결제하잖아. 카드로 결제해도 초딩 때는 돈 내고 당신들 초등 때도 카드로 했니? 아니죠? 돈을 낼 줄 알겠지? 네. 당연히 알겠죠. 지불 금액이 500원 낼 수 있습니까, 제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낼 수 있지. 500원짜리 하나 주면 되잖아. 1,000원 낼 수 있습니까? 있죠. 500원 2개를 줘도 되고 1,000원짜리 하나를 줘도 됩니다. 1,500원도 나는 정확하게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00원도 지불할 수 있지. 2,500원도 가능하지. 3,000원도 가능하지. 맞아요? 그럼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빵원 지불하는 경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지. 이게 지불 금액의 수고, 지불 방법은 좀 다릅니다. 자, 지불 방법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1,000원을 지불함에 있어서 나는 동전이 주머니에 있는 게 싫어. 500원짜리 2개를 줄 수도 있고 그냥 1,000원짜리를 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법 자체가 2가지죠. 맞아? 얘는 가지수가 선택 가지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불 방법의 수가 2가지 아닙니까? 지폐 2장을 줘도 되지만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2개를 털어서 드려도 돼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제가 나열을 해봤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는 엄연히 다르지.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줬던지 간에 내가 1,000원을 받으면 끝인 거고,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폐 한 장을 주는 것과 500원짜리 2개를 주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둘이 물어보는 바가 다르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니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문제로 돌아와서 잘 보시오. 내 호주머니 안에 100원짜리가 하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0원짜리 동전 요즘 봤니?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집에 100원짜리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집에 동전이 있니? 어? 신기하네. 동전이 어떻게 있죠? 요즘 모르겠다. 다 카드를 쓰는 상황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요령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제가 100원짜리랑 50원짜리 동시에 낼 수 있습니까? 있지. 편의점 가봤으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100원짜리 내면서 50원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 호주머니에 저렇게 있는데 내가 100원짜리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을까? 두 가지지. 100원짜리를 안 내거나 내거나 두 가지 있습니다. 100원짜리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 50원짜리, 호주머니에서 50원짜리가 3개인데 50원짜리 3개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2개 있다라고 했는데 10원짜리 2개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3가지예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다 내거나. 자, 그럼 제가 지불 방법을 먼저 구하고 있는데 지불 방법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했어. 이걸 더하면 안 되죠. 100원짜리를 내면서 50원짜리를 내면서 10원짜리를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곱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뭐는 제외하래?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단 한 가지 케이스는 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 구한 거야? 지불 방법.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방법,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동전, 지폐 하나하나에 따른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를 싹 다 곱한 후에 빵원을 지불하는 한 가지만 빼면 됩니다. 그죠? 이제 이 다음부터가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먼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이거 다 지불하면 얼마 지불할 수 있어요? 200원. 200원입니다. 그럼 지불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있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똑같지 않아? 이렇게 있어도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지불할 수 있고 50원짜리가 4개 있어도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지불할 수 있지. 이해됩니까?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있든 지불 금액의 수는 똑같다고. 근데 만약에 100원짜리 1개, 병신. 스트레스. 자, 10원짜리 3개 있다고 쳐봐. 그럼 맥시멈 제가 얼마 지불할 수 있습니까? 130원 지불할 수 있죠. 그러면 얘랑 지불 금액의 수가 같을까요? 멍. 다르지.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있으면 40원 지불할 수 있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마. 거스름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걸로 40원 지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50원 지불할 수 있어요? 못해요. 60원? 안 돼. 얘는 다 지불할 수 있지. 이 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야. 얘는 되는데 얘는 왜 안 되나요? 자, 얘는 화폐 단위가 낮은 화폐로 화폐의 개수가 큰 거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있죠. 50원 2개면 100원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10원짜리 3개는 100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죠. 못 만들어냅니다. 채영이 막 인상 쓴다. 너무 쉬운 걸 내가 길게 설명하나? 낮은 단위 화폐로 더 큰 단위 화폐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개수가 있으면 다 모두 낮은 단위 화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이. 오케이? 그래야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셈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지불 방법이랑 금액이 다르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봐봐. 50원으로 100원 만들어낼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이게 그냥 50원짜리 몇 개 있다라고 보면 되겠니? 5개. 맞죠? 50원짜리 5개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10원은 2개밖에 없어서 50원짜리를 못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얘는. 중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50원짜리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지. 안 내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원 가지고는 3가지죠. 근데 또 뭐는 빼야 돼? 빵원 지불하는 하나는 빼야겠죠. 17이 나오겠지. 17.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는 자연스럽게 곱한 후에 빵원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시면 되고, 지불 금액의 수는 낮은 단위 화폐가 큰 단위 화폐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있다라고 하면 다 낮은 단위 화폐로 표현하라고. 이거는 하나만 물어볼 수가 없는 문제예요. 동시에 문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내셔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894번 한번 풀어보세요. 894. 894. 뭐가 마이너스 1 나와? 그렇네. 자, 지불 방법부터 한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얘는 지불 방법 한번 구해보고 금액도 구해볼게. 얘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얘는 4개, 5개 다 곱하고 빼기 얼마라고? 1. 맞죠?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죠. 59개가 되겠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낼 리가 없겠죠. 지불 금액도 한번 구해봅시다. 지불 금액이면 지금 100원으로 500원 만들 수 있습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못 만들지. 50원짜리로 100원 만들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그냥 50원짜리 몇 개 있다라고 보면 돼요. 50원짜리 10개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똑같이 지불할 수 있지. 이해됩니까?
50원짜리가 10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얘로는 얘를 만들 수 없고 얘로는 얘를 만들 수 있지. 그럼 이제 지불 금액의 수가 500원 가지고 초이스할 수 있는 게 3개, 11개, 그 다음에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맞아? 뭘 맞아? 맞긴. 자, 그럼 뭐임? 펜? 칫솔인 줄. 펜이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생겼죠? 불쾌한데? 둘 다 안 귀여운데? 니네 꽃이 제일 난데? 근데 꽃이 제일 난 것 같은데? 니네 미적 감각이 좀 이상하구나. 자, 그 다음에 도로망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틀리기가 힘들어. 자, 도로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A 도시에서 출발하여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이 조건만 한번 살펴볼게. 자,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경로라고 해요. 경로. 별로 쓸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수학을 배울 때는 근데 회로도 배웠습니다. 간길을 또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에서 C를 가는데 A, B, A, B, C, A, B, A, B, A, B, A, B, C 뭐 이런 것도 배웠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 요즘은 경로밖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길이 2개밖에 없어요. 이 한 번에 가는 길은 없죠, 지금. 한 번에 가는 길은 없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거나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야겠지. 근데 각각은 곱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4가지, 2가지니까 4 곱하기 2. A에서 D를 가는 게 3가지, D에서 C까지 가는 길이 4가지니까 12가지. 막판에는 다시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더해야겠지. 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A에서 A, B, C로 가는 거랑 A, D, C를 동시에 갈 수는 없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8이랑 12를 더하시면 20가지가 나오겠죠. 20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자, 이제 대망의 색칠하기 나왔다. 응? 자, 대부분의 문제에서 색칠하기의 규칙은 똑같습니다. 인접한, 그러니까 바로 붙어있는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색칠하기에서 제가 요거 기준 하나만 예전에 여러분들 선행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을 기준으로 색칠을 스타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을 기준으로 일정한 방향.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정한 방향이라는 얘기는 가장 인접한 면이 많은 면을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나 시계 여러분들 마음대로 색칠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무슨 뭐 말썽꾸러기나 뭐 청개구리 같은 분이 아닌 이상 이거 상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색칠하고 싶지 않아? A, B, E, C 막 이렇게 색칠하고 싶진 않을 거야. 그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조금 이상하지. 왜 이상한지는 사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 여기 딱 봤을 때 B 같은 애들은 붙어있는 면이 C랑 A예요. 딱 봤을 때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이 어디지? A 아닙니까? A는 B, C, D랑 다 붙어있지. 다 붙어있는 애를 먼저 기준점으로 딱 잡아주는 거야. 얘를 색깔을 색칠해볼게. 근데 색깔이 몇 개냐? 빨주, 초가 아니라 파네. 좀 불쾌하다. 색깔이 5개죠 지금. 항상 왜? 색깔 5개죠. 나 틀린 줄. 4개인 줄. 자, 그러면 A를 먼저 색칠해볼게. 그리고 저는 일정한 방향으로 색칠한다라고 했으니까 A 색칠하고 반시계로
그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5개 중에 하나 색칠해야 되죠. 근데 얘를 5개 중에 하나를 딱 색칠하는 순간 나머지 B, C, D는 이 색깔은 못 칠하지. 자동으로 인접한 면이 많은 색깔을 칠하는 순간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중에 하나 색칠해야 돼. 그 다음에 C는 여기 얘도 그리고 얘도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3가지야. 맞습니까? 근데 D에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죠.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다시 몇 가지지? 3가지죠. 이거 또 칠해도 되지. 얘랑 얘랑만 빼고 셋 중에 하나 색칠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얘랑 얘랑 빼고 또 3개 색칠하시면 되겠죠. 540 나옵니다. 540 맞지? 근데 이거를 이 중에 기억력이 좋은 분은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처음 배울 때 풀면 다 틀린다라고 제가 예전에 했는데 902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902번. 이번에도 또 틀리기를 예상합니다. 응? 응? 맞았음? 틀렸지? 아싸. 자, 아마도 뭐 미루어 짐작한 5번 나오니 보통? 올, 꽤 하는 지금 소년 만화 주인공 대사인 줄. 이런 녀석 꽤 하는데. 자, 같이 볼게. 이게 보통 처음에 풀라고 하면 아이 개쉽네 하면서 5번에서 냅다 틀리고 실수했네 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색칠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형태인데 먼저 구분을 하실 때 899번을 제가 방금 전에 풀어봤죠. 이건 그림 자체가 좀 삐꾸 같지? 대칭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림 자체가 대칭형 형태의 그림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문장으로 써드릴게요. 대칭형 그림은 색칠하기 문제에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899번처럼 개쉬운 문제는 아마도 안 내실 거야. 901번이나 902번처럼 낼 겁니다. 901번이랑 902번은 이 그림을 제가 조금 단순화하면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모양의 대칭형 형태의 그림이죠. 일단 당신들은 어디를 먼저 색칠할래? A겠죠. 인접한 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색칠하고 막 삐꾸같이 중구난방으로 색칠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아무 문제가 없어. 색깔 5가지래. 그리고 칠한 것도 칠해도 되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고요.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복 가능한지. 중복이 아니면 가지수가 달라지죠.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자, 5가지 중에 하나 색칠했어.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 B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여기 칠한 거 빼고 4가지 중에 하나. 자, C는 여기 색칠한 거 빼고 3가지 중에 하나. 맞죠? 근데 여기까지 딱 색칠하고 여러분들이 함정이 있음을 간파하셔야 돼요. 대칭형 그림에서는. 무슨 함정이 있냐? 만약에 여기 빨간색 또 칠하면 여기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지? 관심 좀 줄래? 빨간색을 색칠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애는 3가지죠. 빨간색이랑 연두색 빼고 색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 이런 색깔을 칠한다.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로 줄어들지? 2가지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이 면을 색칠할 때 같은 색을 칠하느냐 다른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마치 뭐 복권 당첨 같은 거지. 앞에 있는 애가 홀랑 당첨되면 내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얘가 이 형님들이 다 다른 색깔을 칠해버리면 얘는 선택의 가지수가 2개밖에 없는 거고 얘랑은 같은 색깔을 칠하면 선택의 가지수가 3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를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는 BD가 같은 색. 이런 형태. BD가 같은 색깔을 칠했다라고 하면 D는 선택의 가지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얘랑 똑같이 칠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애가 3가지죠. 맞습니까? 자, 이게 180가지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BD를 다른 색깔로 칠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 5, 4, 3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칠하는 색깔이 얘랑도 다르지만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다.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색칠해야 되니? 2개 중에 하나 색칠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랑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색칠했다. 그럼 마지막 칠할 수 있는 애도 가지수가 2가지밖에 안 되죠. 맞아? 자, 그럼 위아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BD에 같은 색깔을 칠하면서 다른 색깔을 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더하시면 되죠. 그럼 4번이 나와야지. 네, 맞아요. 이거 잘 기억하신 분도 있고 생각이 전혀 안 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다행이고. 자, 됐죠? 이제 한 문제, 수영도. 수용도는 사실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나뭇가지 모양으로 막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는 거 하셨는데 노가다 하라는 얘기예요. 노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수학을 배우지 않는 이상 뭐 쉽게 공식화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하라는 대로 해볼게.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111의 자리입니다. 각각. 근데 AI가 I랑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I는 1, 2, 3, 4래요. 그럼 I에 1을 집어넣으면 A1은 1이 되면 안 되고 A2는 2가 되면 안 되고 A3은 3이 되면 안 되고 이걸 만족하는 가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얘는 1이 못 오지. 2, 3, 4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2가 올 때랑 3이 올 때랑 4가 올 때가 케이스가 다 달라요.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못 오는데 여기 2가 오면 여기는 3, 4, 1이 올 수가 있지만 여기는 2는 못 오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배 법칙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노가다, 노동. 자, 일단 1000의 자리에는 1은 올 수 없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그러면 2, 3, 4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요.
자, 2가 왔다. 그럼 여기는 2는 못 오는데 남은 게 1, 3, 4죠. 1, 3, 4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2가 오고 1이 왔으면 나머지가 3, 4인데 여기 3 못 오고 4 못 오니까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얘는 1, 4가 남았는데 그럼 4가 1로 오고 1이 1로 올 수밖에 없죠. 자, 얘는 3이랑 1이 남았는데 1이 1로 오고 3이 1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맨 앞에 3이 와 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남은 게 1, 2, 4인데 여기 2는 못 오죠. 1이랑 4밖에 못 옵니다. 자, 그럼 1, 3 그럼 남은 숫자가 2랑 4인데 이렇게밖에 못 오죠. 자, 그럼 3, 4 왔으면 남은 숫자가 1, 2인데 얘는 1, 2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네. 자, A 1이 4가 왔다라고 하면 1, 2, 3인데 1, 3밖에 못 오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2, 3인데 2, 3은 2, 3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1, 2가 남았으니까 1, 2가 와도 되고요. 2, 1이 와도 되겠지. 자, 결국 저걸 만족시키는 가지수는 9가지지. 네, 맞습니까? 자, 이 결론은 외웁니다. 외워? 왜 외울까? 자, 이거는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고 참고. 이 문제랑 똑같아요. 4명이 모자를 쓰고 어딘가에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 모자를 옷걸이에 걸어놨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병신이라서 다 다른 사람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그게 9가지입니다. 지금 해봤듯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1번, 1번 모자, 2번, 2번 모자, 3번, 3번 모자, 4번, 4번 모자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배열을 하면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병신같이 다른 사람 모자 쓰고 가는 경우지. 이해됩니까? 이런 경우를 시험에서 9가지를 다 셈하기가 귀찮으니까 이 케이스는 외우자고. 이거 몇 가지라고 지금? 9가지. 모자로 저는 예시를 들었지만 이건 우산으로 나와도 똑같고요.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경우 외투로 해도 똑같고요.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는 그렇게 시험에 내겠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이제 우산이니까 4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우산을 가지고 파티에 갔다. 파티장에서 집으로 갈 때 모두 남의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9가지라고 구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